저 스스로도 나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남 배려 안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갑자기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나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을 해보면 긴장 풀렸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오시고 고민을 저에게 이제 털어놓는 거죠. 매달 경험하는 게 뭐냐면 10만, 30만, 뭐 그 이상인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시고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를 고백하시는 거죠. 상승세가 꺾였거나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깊은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우리가 사업이 막 올라가다가 꺾이거나 내려가거나 정체기에 들어가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컨설팅 받기 시작하듯이 인플루언서 분들도 내가 영향력이 올라가던 게 멈추거나 그로 인해서 왔었던 비즈니스적인 가치들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면 사업이랑 똑같이 불안해지는 건 거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정체가 온 구간들을 뚫어드리는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뚫렸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떨 때 정체가 시작이 되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체가 온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초심의 상태가 아닌 건 아닌 걸까? 나는 뭔가 감사가 예전같이 있지가 않은 건 아닌 걸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첫 번째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언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시류를 되게 잘 읽는 거거든요. 트렌드를 보면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실행력도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도 시의성 있는 조회수 빵빵 터트리기도 하고, 누구보다 새 소식을 빨리 물고 와서 세상에 막 알리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이게 단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래 있던 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갑자기 레이더가 빵빵빵빵빵빵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떨 때 자기의 원래 있던 땅에서의 정체를 경험을 하냐면, 내가 새로운 땅으로 탐험을 떠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스타였는데 갑자기 미국에서의 기회가 보여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바라기로는 한국이 그대로 잘 있으면서 미국도 개척이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가 있는 사이 한국에 식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래 하고 있었던 본질과 다른 성질의 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본질이 흔들리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중심 잡기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게 확 흔들어 버리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성질의 태스크에 관심이 다채롭게 뻗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강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약간 성질이 다른 에세이 책만 나와도요, 책에 집중을 하는 사이에 강의에 대한 온도가 좀 식어요. 근데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 분들도 선생님이 요즘에 책 얘기하느라고 우리랑 공부를 많이 안 하시네? 이거를 바로 느끼는 건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게 좀 멀리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본인의 관심사가 이동하는 거는 우리 어디언스들은 좀 빠르게 캐치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지? 라고 느끼는 거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를 저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테이커를, 즉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만 하고 세상에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되게 호의를 가지고 친구를 도움을 좀 줬는데 이 친구가 늘 그것을 받기만 하고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 걸로 계속 챙기는 면은 있는데 나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네? 라는 게 거듭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 손절을 하거나 욕을 먹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돼서 활동에 대한 반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이제 이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들이 좀 많아지고 본인이 움직이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네?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누군가는 바로 소위 말하는 연예인병의 증상들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즘 그 사람 연예인병 걸린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뭐 갖다 주면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받아서 자기 걸로
걸로 취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튀어나다 보면요, 참 묘하게도 그 주변으로 온도가 냉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있다가 비즈니스로 반영이 됩니다.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고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불안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해졌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벌던 돈은 또 유지하고 싶으니까 막 일을 늘려가는데 그것조차 이제는 간파를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돈 떨어졌나 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비행기가 속도가 붙는 것처럼 무섭게 떨어지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진정성. 사람들이 오래 보기 시작하면 진면목을 보기 시작한다. 한순간 속이는 건 쉬운데 사람을 길게 속이는 건 어렵다.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진리더라고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길게 가고 싶다면 길게 오래가는 사람의 성질은 뭐지? 제품의 성질은 뭐지? 브랜드의 성질은 뭐지?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을 좀 살피면서 내가 오늘도 계속 겸손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 요거 점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또 정체기를 잘 극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들을 또 많이 본 만큼 우리 3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지친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았나? 요거 점검해 보는 거. 두 번째는요, 나의 관심사가 너무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거는 시간 좀 제한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탐색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너무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지 아닌지는 점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저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욕심이라는 건 다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 탐심, 이기심,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스스로도 나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남 배려 안 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갑자기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나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을 해보면 긴장 풀렸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스스로한테 오늘은 긴장을 좀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댓글창에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면 어떨까요? 저도 찔리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몇 번인진 말 안 해도 돼요. 권태기가 온 건지, 초심을 잃은 건지, 너무 요즘 이기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든 건지 몇 번이었는지는 여러분 묻지 않을게요. 내 마음에 약간의 찔림이 있었다면 오늘 제가 좀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도로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